잘 웃는 사람,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진짜인 사람입니다. 행동이 빠른 사람, 믿음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사소한 걱정 많은 사람, 책임감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서운하단 말 꺼내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웃는 사람, 마음 한구석 외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예민하게 먹는 사람, 불안을 삼키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쉽게 화내는 사람,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잠이 많은 사람, 마음이 지쳐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전철문에 있는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란 글이 좋아서 얼른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함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골도 있고 냇물도 흐르고 바람도 붑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나도 상대도 편하고 행복할까 생각도 하지요. 그러나 골이 깊기도 하고 냇물도 황토물이 넘칠 때도 있고 바람도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김성석 조각가의 조각 이야기 36.5도시 중 사람이 사람에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 비해서 이성의 눈을 뜬 건 그리 이른 편이 아니었다. 남자들이 평생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는 첫사랑, 손 한 번 잡기 위해 식은 땀을 두 손 가득 먼저 움켜쥐던 풋풋했던 시절, 여자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생명체라고 생각했던 순진무구한 때가 있었다. 그때는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일이란 상대의 마음 안에 나라는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정성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이것은 이성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뿌리 내리는 것이 더뎌서 씨앗이 상하거나 새들의 무의가 되어버리지는 않을지, 얕게 내린 뿌리가 바람에 쉬이 뽑히지는 않을지, 내 안에 심은 상대의 것보다 상대에게 심은 나라는 씨앗이 더 걱정스러워 그것을 살피느라 마음이 부산스러웠다. 모든 것이 서투른 시절이었다. 서투른 솜씨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배워갔다. 길질 않았지만 결혼 전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에 밤샘 통화를 하면서 살아오며 그간 경험한 연애사들을 하나씩 그리고 솔직하게 주고받으며 우스운 전화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다. 미래를 함께할 이에게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방식과 습관 그리고 남아있는 상처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추고 싶지 않았다. 선뜻 입 밖으로 꺼내어 놓는 것만으로 아플 것 같았던 기억들을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부식된 듯 가슴 한가운데 생겨난 커다란 구멍을 긴 시간 끌어안고 살았던 터라 얼마나 아물었는지 모르는 채로 지냈었다. 지금은 그 공간에 아내와 내 아이가 산다. 결혼 전에는 한 번씩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시리던 기억들도 가정을 이루고 정신없이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얄팍한 한 장의 종이처럼 가벼워지거나 번져버린 잉크처럼 기억에서 희미해져 잊히기까지 했다. 어쩌면 고해성사 같은 치유가 되었다. 이성의 손을 잡는데 더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될 만큼 노련해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나 역시도 갖춰야 할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을 겪을수록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
자유분방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내가 소심해지며 작아지고 있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뿐인데 그조차도 주변이 눈치가 보일 때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자 하는 것도 아닌 내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임에도 내적, 외적 관계들이 얽히고 얽혀 맞물려 있는 세상살이에서는 감정적 자유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보였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클수록 내 감정의 자유는 더 제한적이었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 하지만 마냥 움츠리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난 젊고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연습하고 그들이 내 안에 믿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니 그들이 각자 살아가는 방법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봐도 반할 만큼 멋진 사람도 보였고 미간이 찌푸려질 만큼 비굴해 보이는 사람도 보였다.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고 사람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쓰임이 끝나면 등을 돌려버리는 야비한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힘을 얻고 그것을 휘두르며 그의 추종 세력을 누리고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사람이 더 어려워졌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겪어보지 않고 상대의 성향을 알 수는 없다. 또 색한 말만 믿고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남에게 도리는 것이 내겐 금일 수도 있다.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다가오는 일을 적과 악은으로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언젠가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나를 상대의 마음에 두는 요령도 생겨났다. 쌓인 경험들이 나를 방어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늘 조심스럽지만 사람에게 얻게 되는 상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차라리 상처를 잘 극복하고 치유해내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기에 분명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사람은 억지를 써서 연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의 인연은 내가 준비를 마치면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나의 일에 대해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담백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키우고 상대가 가진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으며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존감이 자신을 만든다. 문득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나 역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의 원흉으로 남아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것이 진실이건 오해이건 말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완벽이나 완성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미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다가오는 인연들에 대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가로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나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나의 작품이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올바른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한 사랑이어야 후회가 없다. 옆에 원숭이 사진과 함께 재미있는 글이 또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한 건 정성을 다해 당신을 마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궁금한 건
내가 아플 준비를 미리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를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는 설렘과 내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범벅되어 저는 한 발도 떼지 못한 채 늘 제자리입니다. 작가의 글이 진솔하면서도 재치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철로 조각도 잘하지만 글을 다듬고 깎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내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